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말하던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날부터 약도 밥도 시간도 내가 대신 챙기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나야, 미자야. 나 동욱이. 아버지, 더는 방법이 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당신이 날 잊어도 내가 우리 둘을 모두 기억할게. 고마워요. 사연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시간을 남겨주시면 그 시간마다 행운과 평안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서울 강남구 병원 신경과 오후 2시 김동욱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이미자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연정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욱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MRI와 인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동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치매, 확실합니까? 예. 현재 경도 치매 단계입니다. MMSE 점수가 19점입니다. 정상은 24점 이상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해마와 측두엽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최근 기억부터 손상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하루 한 번 저녁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일상생활 지원, 안전관리, 정서적 돌봄.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병입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욱은 운전을 했습니다. 미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불렀습니다. 응?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뭐가? 병원에서 들은 거. 치매. 미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래잖아.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벌써 잊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진료실에서 들었던 말을, 치매라는 진단을, 밤 8시, 집 거실. 동욱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준호와 며느리 소영, 장녀 은희가 왔습니다. 4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자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엄마 병원 다녀왔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받았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요? 어머니가? 응. 알츠하이머래. 경도 단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동욱이 되물었습니다. 네. 치매 환자 전문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안 돼. 동욱이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 내가 돌볼 거야. 아버지, 아버지도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할 거야. 동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라도 모시는 게 어때요? 그건 생각해 볼게.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내가 해볼게.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자녀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동욱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미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욱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아내. 25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싸우기도 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자신을 잊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내가 지켜줄게. 미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동욱은 미자와 함께 약국에 갔습니다. 치매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네페질 10mg 31분입니다. 하루 한 번 저녁 식후에 드세요.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구역질,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동욱은 약을 받았습니다. 약값은 32,000원이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집 거실,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자 일기라고 표지에 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미자와 약국에 다녀왔다. 치매약을 받았다. 하루 한 번 먹어야 한다. 미자는 약국에서 왜 약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치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미자가 슬퍼할까봐. 오늘부터 미자의 하루를 기록하기로 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나중에 미자가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하고 싶어서. 동욱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6시 동욱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없었습니다. 동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욱은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미자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미자야. 이미자. 엘리베이터 앞.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미자야, 여기서 뭐해? 동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야 해. 엄마 집? 응.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동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자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자야, 우리 집으로 가자. 추워. 싫어.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미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만나자. 지금은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응,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역국. 동욱은 미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전 8시. 부엌. 동욱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자, 미자야. 동욱이 국을 떠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미자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떠줄게. 동욱은 숟가락을 받아들고 미자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미자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동욱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넣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거실. 동욱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불렀습니다. 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가. 근데 어디야? 동욱은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복도 끝. 내가 데려다 줄게.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47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미자는 이 집 화장실을 수천 번도 넘게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 동욱은 미자를 씻기기로 했습니다. 3일째 씻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씻자. 싫어. 왜? 귀찮아. 씻어야 해. 기분 좋아져. 싫다고. 미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씻자. 조금 있다가. 좋아. 미자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동욱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오후 4시. 동욱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미자야, 이제 씻자. 왜? 아까 씻기로 했잖아. 언제? 미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동욱은 참았습니다. 자,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동욱은 미자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기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미자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분 좋지? 동욱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도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 동욱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미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자야, 저녁 먹자. 미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야? 김치찌개. 좋아, 김치찌개. 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떠먹었습니다. 동욱은 안도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누가 만들었어? 내가. 잘하네.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평생 요리를 했다는 걸 잊었습니다. 이 김치찌개 레시피도 미자가 동욱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밤 8시. 동욱은 미자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미자야. 이게 뭔데? 약이야. 건강해지는 약. 난 안 아픈데? 그래도 먹어야 해. 동욱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약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건강해져. 정말? 응, 정말. 미자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동욱은 안도했습니다. 매일 밤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밤 9시.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자 일기.
2022년 7월 15일. 오늘 아침 미자가 집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찾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미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잊었다. 식사 때 숟가락질이 어려워졌다. 손이 떨린다. 내가 떠먹여줬다. 화장실 위치를 잊었다. 씻는 것을 거부했다. 4번 설득해서 겨우 씻겼다. 저녁에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미자가 맛있다고 했다.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미자는 자신이 평생 요리했던 걸 잊었다. 약 먹이는 게 매일 힘들다. 하지만 오늘도 먹였다. 나는 지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다.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동욱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자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동욱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동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그냥 비슷해. 힘드시죠? 괜찮아. 아버지, 요양보호사 알아봤어요. 주 3회 오전에 와서 4시간씩 도와주는 분이에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동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알아봐줘서 고맙다. 다음 주부터 오실 수 있대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동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였습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욱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숙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미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거실에 있어요. 미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미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미숙이에요. 오늘부터 어머님 도와드리러 왔어요. 도와줘? 뭘? 여러 가지요.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동욱은 안도했습니다. 미자가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미숙은 미자와 함께 점심을 먹였습니다. 동욱은 거실 구석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미숙은 능숙했습니다. 미자에게 말을 걸고 웃기고 천천히 밥을 떠먹였습니다. 미자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점심 후 미숙은 미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후 3시 미숙과 미자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기분 좋아하셨어요. 공원 산책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다음엔 수요일에 올게요. 미숙이 떠났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산책 좋았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응? 산책? 아까 미숙 선생님이랑 갔잖아. 아, 그랬나? 미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동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자가 그 순간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한 해의 마지막 날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올해가 끝난다. 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미자는 이제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 때가 많다. 화장실 위치를 매일 잊는다. 밥 먹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미자가 나를 알아본다. 당신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면 가슴이 뛴다.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싶어서 요양보호사 미숙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된다. 주 3회 오신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자녀들은 여전히 요양원을 권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보낼 수 없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 미자는 더 많이 잊어버릴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자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자야. 미자는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동욱은 미자를 깨웠습니다. 미자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동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동욱이. 당신 남편. 남편? 미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결혼 안 했는데요. 동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47년 전에 결혼했어. 기억 안 나? 아니요. 저 아직 25인데요. 미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먹자. 일어나. 왜 아저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제 방인데. 미자야.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일어나자. 설명해 줄게. 미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식탁? 동욱은 미역국과 밥을 차렸습니다. 미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세요. 동욱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김동욱이야. 당신 남편. 저 남편 없는데요. 있어. 나야. 동욱은 참았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어. 배고프지? 네. 미자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 11시. 동욱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 엄마가 나를 못 알아봐.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 남편이라고 했더니 결혼 안 했다고 해.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단계가 온 거예요. 무슨 단계? 치매가 진행되면 가까운 사람부터 잊어버려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예요. 그럴 수가.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이제 진짜 한계예요. 요양원을.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볼게. 아버지, 나 괜찮아. 끊을게. 동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미자가 거실에 있었으니까. 오후 2시 요양보호사 미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동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 선생님, 오늘 미자가 저를 못 알아봐요. 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어제는 알아봤다가 오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럴까요? 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날은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산책 가실까요? 미자는 미숙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미숙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저랑 산책 가실래요? 산책? 네, 공원 가요. 날씨 좋아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미숙은 미자의 외투를 입혀주고 함께 나갔습니다. 오후 4시, 동욱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1975년 5월 3일, 25살의 동욱과 22살의 미자.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였습니다. 미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준호를 안고 있는 미자. 젊은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은희와 함께 가족 사진들, 명절, 생일, 여행, 47년의 기억들. 동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자야, 기억나니?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 사진 속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오후 5시, 미숙과 미자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셨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모레 올게요. 네. 미숙이 떠났습니다. 미자는 현관에 서서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다가갔습니다. 산책 좋았어? 미자는 동욱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또다시 동욱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김동욱이에요. 여기 같이 사는 사람. 아, 그래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욱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밤 8시, 저녁 식사 후, 동욱은 미자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게 뭔데요? 약이에요. 건강에 좋아요. 전 안 아픈데요. 그래도 드셔야 해요. 동욱은 물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먹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먹으래요. 전 의사 안 갔는데요. 갔어요. 작년에. 기억 안 나는데요. 동욱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그냥 드세요. 네. 동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자는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이 말했습니다. 밤 10시, 침대. 미자는 먼저 누웠습니다. 동욱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오늘 미자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못 알아봤다. 누구냐고 물었다. 남편이라고 했더니 믿지 않았다. 자신은 결혼 안 했다고 했다. 25살이라고 했다. 지금 69살인데 하루 종일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본다. 이게 치매구나. 이게 알츠하이머구나. 준호는 요양원을 권한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 혹시 내일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 혹시 다음 주에는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 혹시를 위해 나는 버틴다.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자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야, 사랑해. 나 기억 못해도 사랑해. 미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동욱은 미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미자야, 이거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미자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구예요? 우리야. 나랑 당신. 아니에요. 전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이 당신이야. 젊었을 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욱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제주도 신혼여행. 기억나? 아니요. 이건 준호 태어났을 때. 당신이 안고 있잖아. 준호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 전 아들 없는데요. 동욱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아이들도, 47년의 삶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동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자가 기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밤 7시 저녁 식사 중 미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동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는 동욱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멀리 계셔요. 보고 싶어요. 엄마. 미자는 울었습니다.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자는 동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동욱도 함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미숙이 왔습니다. 동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은 동욱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아요. 밤에 주무세요? 조금요. 어르신, 쓰러지시면 안 돼요. 어르신도 건강 챙기셔야죠. 알아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어르신, 이러시다 같이 쓰러지십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에게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산책 가요. 미자는 미숙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미숙이에요. 매주 오잖아요. 처음 보는데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같이 나가요. 미숙은 미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1시 동욱은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어머님이 공원에서 넘어지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동욱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응급실 동욱이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동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이마에 열반을 꿰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상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네. 동욱은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욱은 미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미자가 말했습니다. 동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욱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오늘 미자가 넘어졌다. 공원에서 이마를 다쳤다. 열반을 꿰맸다. 의사는 낙상 주의하라고 했다. 나는 두렵다. 내가 미자를 지킬 수 있을까? 혼자서는 한계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 아직은 조금만 더. 미자는 오늘도 나를 못 알아봤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미자를 기억하면 된다. 내가 우리의 47년을 기억하면 된다.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9일 일요일 새벽 3시 동욱은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으악! 미자였습니다. 동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왜 그래? 미자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나야, 동욱이. 당신 남편. 거짓말.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요. 나가. 미자는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동욱은 피했습니다. 미자야, 진정해. 나야. 나. 싫어. 나가요. 도둑이야. 미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욱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진정하세요. 동욱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 동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미자가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동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배우자 인식 불가, 치매 환자 공격성, 치매 돌봄 한계.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지친 보호자들의 하소연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매일 밤 악몽이에요. 결국 요양원 보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 받으세요. 동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전 8시 동욱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소리를 지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동욱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전 9시 미자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욱이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김동욱이에요. 여기 같이 사는 사람이요. 아, 네. 미자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동욱은 안도했습니다. 아침 드세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미자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욱도 앉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동욱은 장남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내 엄마가. 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내 엄마가 날 못 알아봤어. 도둑이라고 했어.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베개를 던지고 아버지, 나 못 버티겠어, 준호야. 동욱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지금 갑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소영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동욱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열흘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다 쓰러지십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준호는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동욱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헬쑥한 얼굴, 주름진 눈과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72세가 아니라 80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계예요. 요양원 알아봐야 해요. 안 돼.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머니는 어떡하시게요? 두 분 다 병원 가십니까?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봐드려요. 어머님께 더 안전해요. 하지만 어머님을 사랑하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동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미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시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요양원 알아볼게요. 괜찮은 곳으로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준호와 소영, 은희가 왔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 곳 알아봤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에 있는 요양원. 전문 치매 병동이 있어요. 월 비용은 280만 원. 두 번째는 양천구 요양원.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아요. 월 350만 원. 세 번째는 은평구 실버타운. 고급 시설이에요. 월 500만 원. 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비용이 부담돼.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낼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보탤게요. 오빠랑 나랑 반반씩. 그래도 아빠, 우리 엄마예요. 당연한 거예요. 동욱은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곳으로 가보자. 네, 이따가 같이 가요. 오후 2시 양천구 요양원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치매 전문 병동이 2층에 있습니다. 간호사 4명, 요양보호사 10명이 상주합니다.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넓었습니다. 방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1인실과 2인실이 있습니다. 추천은 2인실이에요. 환자분들이 덜 외로워하세요. 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 2개, 화장실, 작은 옷장,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식도 나갑니다. 매일 오전 산책, 오후 레크리에이션이 있어요. 면회는 언제 가능합니까? 동욱이 물었습니다. 매일 가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입소는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미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미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떠났습니다. 준호와 은희, 소영도 곧 떠났습니다. 동욱은 미자와 둘이 남았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불렀습니다.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김동욱이에요. 아, 네.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조금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요. 어디요?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왜요? 당신 건강 때문에요. 미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안 아픈데요? 그래요. 하지만 가야 해요.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욱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자야.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미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저를 안아요? 동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입소일, 오전 10시, 동욱은 미자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그리고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와 은희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네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좋은 곳이에요, 엄마.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나 집에 있을래. 금방 갔다 올게요.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요양원 도착. 원장과 간호사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2층 203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한쪽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침대예요. 동욱은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결혼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 집에 갈래요. 미자야.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싫어요. 당신이 같이 있어줘요. 미자는 동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매일 올게요. 약속할게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에요. 동욱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가시는 게 좋아요. 환자분이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야, 나갈게. 내일 또 올게. 가지 마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미자야. 미안해요. 동욱은 미자를 놓았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자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동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와 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욱은 혼자였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미자가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동욱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미자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미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동욱은 베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밤 10시,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7월 22일, 오늘 미자를 요양원에 보냈다.
양천구 요양원 2층 203호실. 짐을 풀어줬다. 결혼사진을 놓아줬다. 미자는 가지 말라고 했다. 같이 있어 달라고 했다.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미자를 두고 왔다. 집은 텅 비었다. 너무 조용하다. 미자 없는 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47년을 함께 살았다. 오늘 처음으로 떨어졌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미자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내일 가야지. 미자 보러 가야지. 약속했으니까.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동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동욱은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1시간마다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미자가 없었습니다. 동욱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동욱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좋아하는 수박과 포도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2층 203호실 동욱은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불렀습니다. 미자는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동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동욱이에요. 어제 왔던 사람. 아. 미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일 가져왔어요. 수박이랑 포도. 고마워요. 동욱은 의자를 끌어다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예요? 요양원이에요.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왜요? 건강 때문에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욱은 수박을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포크에 꽂아서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미자는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수박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미역국, 밥, 생선구이, 반찬 몇 가지. 동욱은 미자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국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동욱은 숟가락을 받아들고 미자에게 밥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미자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맛있어요? 응.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 동욱은 미자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요양보호사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기 좋네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응. 미자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가 예뻐요. 그렇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자야, 여기 괜찮아요? 뭐가요? 요양원. 불편한 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미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올게요. 약속할게요. 누구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동욱은 답했습니다. 친구예요. 당신 친구. 아, 고마워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5시, 동욱은 미자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요? 내일 또 올게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에요.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미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친구. 동욱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욱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 하나.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입소 2주째. 동욱은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5시에 떠났습니다. 미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는 매일 동욱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동욱은 매일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미자는 매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친구. 오후 2시, 203호실. 동욱은 미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원장님이 잠깐 뵙고 싶으시대요. 지금요? 네. 동욱은 미자를 보았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네. 원장실. 동욱은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이 밤에 자주 깨세요. 배회하시기도 하고요. 간호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식사량이 줄었어요. 처음보다 3분의 1 정도 적게 드세요. 동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어르신께서 매일 오시는 게 환자분 적응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환자분이 어르신을 기다리세요. 매일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세요. 어르신이 오시면 좋아하시지만 가시면 불안해하세요.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제안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면회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이곳을 집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속했습니다. 매일 온다고. 알아요. 하지만 환자분은 기억하지 못하세요. 어제 오셨는지도 모르세요. 원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분을 위한 일입니다. 어르신. 동욱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5시. 동욱은 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누구세요? 친구예요. 아, 친구.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볼일 봤어요.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매일 못 올 수도 있어요. 왜요?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2, 3번은 꼭. 알았어요. 미자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동욱은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지금쯤이면 미자를 만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동욱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미자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 동욱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자를 돌보느라 공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내는 어떠신가? 한 노인이 동욱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매일 가십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2~3번만 갑니다. 그게 낫습니다. 어르신도 쉬셔야죠.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동욱은 요양원에 갔습니다. 4일 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03호실. 미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불렀습니다. 미자는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친구예요. 지난주에 왔던. 아. 미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밥은 잘 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요즘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요? 밤에 덜 깨세요.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요. 동욱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이 패턴으로 면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동욱은 미자를 보았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동욱은 깨달았습니다. 미자는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미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동욱은 미자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응, 좋아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살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다행이에요.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나는 자주 못 올 거예요. 하지만 당신 생각은 매일 할 거예요. 고마워요, 친구.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도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미자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미자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밤 8시. 집.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오늘 4일 만에 미자를 만났다. 미자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미자는 평화로워 보였다. 간호사는 미자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밤에 덜 깨고 밥도 더 먹는다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매일 가는 것이 미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미자를 놓아주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미자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 나 없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일주일에 2~3번 갈 것이다. 그리고 미자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동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동욱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소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방문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2층 2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새로운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욱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동욱은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야.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친구예요. 아, 반가워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동욱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밥도 맛있고 여기 사람들도 친절해요. 다행이에요. 동욱은 가방에서 귤을 꺼냈습니다. 귤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동욱은 귤을 까서 미자에게 주었습니다. 미자는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아요. 그렇죠? 두 사람은 귤을 먹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동욱은 미자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1층에 있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네요. 맛있어 보여요. 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먹었습니다. 가끔 흘리기는 했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동욱은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식사를 마치고 동욱은 미자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고마워요, 친구. 오후 3시, 정원. 동욱은 미자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그렇죠? 동욱이 말했습니다. 응, 예뻐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자주 와줘서요. 친구. 동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좋은 친구예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도 웃었습니다. 오후 5시, 동욱은 미자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또 와요? 네, 목요일에 올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미자도 동욱을 안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친구. 안녕히 계세요. 동욱은 방을 나섰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동욱은 요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지만 특별히 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2층 203호실. 준호와 소영, 은희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은희가 미자를 안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은희. 은희. 누구? 미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은희야. 동욱이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준호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미자는 초를 보았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아. 미자는 초를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미자는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아요. 그렇죠, 엄마. 미자는 웃었습니다. 동욱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소영, 은희, 그리고 미자.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순간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봄이 왔습니다. 동욱은 요양원 정원에서 미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예뻐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좋아요. 봄.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욱은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가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동욱에게는 미자야, 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김동욱이에요. 당신 남편. 남편? 미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48년 전에 결혼했어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준호랑 은희.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당신은 요리를 잘했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미자는 동욱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모르는 건 괜찮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 둘의 이야기를.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25에 만났던 날, 처음 손잡았던 날, 결혼식 날, 준호 태어난 날, 은희 태어난 날, 함께 웃었던 날들, 싸웠던 날들, 다 기억할 거예요. 미자는 여전히 동욱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고마워요, 미자야. 동욱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미자도 동욱을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결혼기념일, 49년, 동욱은 요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습니다. 203호실, 미자야, 꼭 가져왔어요. 미자는 꽃을 보았습니다. 예뻐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49년. 결혼기념일? 미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9년이 됐어요. 그래요? 네.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반지예요. 결혼기념일 선물.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예뻐요. 미자가 손을 들어 반지를 보았습니다. 당신한테 어울려요. 고마워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동욱도 웃었습니다. 미자는 동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미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3시, 동욱은 미자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날씨 좋네요. 응, 좋아요. 미자야, 나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동욱이에요. 김동욱. 좋은 이름이에요. 고마워요. 자주 와요? 네, 일주일에 3번 와요. 왜요? 당신 보고 싶어서요. 미자는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네. 왜요? 사랑하니까요. 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입소 1년, 동욱은 요양원에 왔습니다. 간호사가 동욱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어요. 동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걷기가 어려워요.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203호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자야. 동욱이 불렀습니다. 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동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동욱이. 미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동욱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미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동욱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목요일에 또 올게요.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만에요, 미자야. 동욱은 미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동욱은 요양원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미자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미자야, 꽃 봐요. 예쁘죠? 미자는 꽃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욱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햇살도 따뜻하고.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자야, 나 있잖아요. 동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49년 동안. 힘든 날도 많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자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잠깐이지만 동욱은 느꼈습니다. 미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당신.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 누구? 동욱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동욱이에요. 당신 남편.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욱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밤 8시. 집. 동욱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오늘 미자를 만났다. 정원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미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웃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은 순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당신이라고 불렀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미자가 완전히 나를 잊었어도 나는 계속 갈 것이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미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미자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미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기억한다. 우리의 49년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다. 나는 미자를 사랑한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동욱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동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새겼습니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내가 평생 기억할게.